안녕하세요. 공당의 생정을 강의하는 김기대입니다. 자, 오늘은 환류랑 지방자치 파트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 OX 강의 끝이 나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갑니다. 파이너는 법적, 제도적 내부 통제를 강조한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해고야 라는 외부 통제를 강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리드리는 내재적 통제보다는 객관적 외재적 책임을 강조한다. 아니죠. 내 마음속의 자유, 객관적 외재적 책임보다는 내재적 통제를 강조한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 국회의 국정조사는 외부 통제이자 공식적 통제가 되겠습니다. X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조세 부과 처벌에 대한 취소 소송이죠. 이건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외부이자 비공식이다. X 되겠습니다. 외부이자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 심사는 행정통제 중에 내부 통제에 해당한다. X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행정명령이 위법 여부 심사는 행정통제가 아니고요. 사법통제죠. 여러분 사법부가 하는 통제고요. 이거는 외부 통제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은 행정통제 중에 내부 통제에 해당된다. 잠깐만요. 자, 위에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행정통제하는 것 중에 외부 통제다. 그러니까 행정통제를 하는 행정통제 중에 사법통제인데 여러분 외부가 하는 통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은 행정통제 중에 외부 통제에 해당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죠. 시민단체죠. 외부 통제이자 공식이다. X 되겠습니다. 비공식적 통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입니다.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는 외부이자 공식이다. X 되겠습니다. 비공식적 통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9번 되겠습니다. 독립통제기관은 일반 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 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지닌다. 딩동댕동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같은 경우죠. 그래서 O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차기능조직은 행정체계 전반에 걸쳐 관리 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 단위로서 내부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X 되겠습니다. 공식이자 내부 통제이자 공식적 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는 외부 통제된다. X 되겠습니다. 교차기능조직이죠. 내부 통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은 내부 통제된다. 댕동댕동 교차기능조직 내부 통제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는 외부 통제에 해당된다. X 되겠습니다. 내부 통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기관에 대한 자체평가는 내부 통제에 해당된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자체평가라서.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의 감찰은 외부 통제에 해당된다. X 되겠습니다. 내부 통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ombudsman입니다. ombudsman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덴마크는 ombudsman이 19세기에 채택되었다. 엄스 스웨덴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ombudsman은 사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여러분, ombudsman은 일반적으로 행정에 대한 통제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mbudsman 제도는 시민의 요구가 없다면 직권으로 직권조사 활동을 할 수 없다. X 되겠습니다. 직권조사가 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못하지 일반적인 ombudsman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ombudsman 제도는 시정 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X, 이빨 없는 사냥개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X 되겠습니다. 우리는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국무총리 소속이고요. 여러분, 우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법률상 기관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ombudsman 제도의 의원과 행정부용으로 구분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 제도는 전제에 속한다. 우리 국무총리 소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후자에 속한다. 행정부용이죠.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ombudsman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니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전부 다 이제 정무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X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과 초지능성 등을 특징이 있다. X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은 스마트 도시 구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죠. X, 도움이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IoT죠. IoT.
4차 산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공공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아니죠. X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춤형 서비스.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 및 규모의 경제 확산이 핵심이다. 딩동댕동. 속도, 다양성, 크기, 수동성은 빅데이터의 특징이 된다. X 되겠습니다. 크다, 속도, 크기, 다양성, 속도고요. 수동성은 X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전 정부는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지능적인 업무 수행과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자치 파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한다. 여러분,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장, 심의의결은 지방의회. O 되겠습니다. 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다. X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란 말을 잘 안 써요. 자치사법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고 있지 않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이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우리 지방의회는 뭘 만들고요? 조례를 만들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요, 뭘 만든다? 규칙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한다. X 되겠습니다. 이건 규칙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의회는 조례로서 정하죠. 조례.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폐의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X 되겠습니다. 지방에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의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일사부재 리의 원칙이에요? 의의 원칙이에요. 일사부재 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O 되겠습니다. 한 회기 내에서 올린 것 까인 거는 못 올려요. 하지만 다음 회기는 올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을 본다. X 되겠습니다. 표결권을 가져요. 하지만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을 본다. D는 맞습니다. 우리 옛날에 442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안 돼요. 여러분, 설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법률로 만들든가 아니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X 되겠습니다.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통제를 제고한다. X 되겠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재량을 제공하기 위하다. 통제 신축성과 통제를 제고하기 위한 거다. 통제가 틀렸습니다. 재정의 신축성과 재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지방의회는 재정투자